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인데, 일단 요 수업을 하기 전에 요걸 좀 설명할게. 내가 오늘 엄청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할 거야. 뭐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지만, 너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전에는 우리 극한을 배울 때 순서가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급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 이렇게 들어갔었거든. 그 함수의 극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연속 나오고 미분계수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정이 문과 과정이었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과정이 뭐다? 이과로 넘어온 거지. 그래서 이과에 이제 수열이 전부 다 나온 거지, 전부. 수능을 치려면 이제 수열이 전부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아마 이번 수능은 수열이 중요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순서상으로도 요 순서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뭘 먼저 배우냐면, 수투 배울 때 수투의 시작이 함수의 극한이잖아.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수투가 다 끝나고 나면 미적분에서 뭘 배운다? 수열의 극한을 배우지.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을 배우게 되면 함수의 극한보다 수열의 극한이 쉽거든. 근데 뭐 무조건 쉽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해. 좀 무조건 쉽다고 하긴 그렇지만, 왜냐면 함수의 극한이 따질 게 훨씬 많아. 극한에서 따질 게 훨씬 많은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따질 게 별로 없거든.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극한을 처음 배운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조금 설명을 시작할게. 조금 지루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오늘은 수열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수열 내용이지. 수열은 크게 두 가지 이제로 나눌 수 있어. 뭐냐면 유한수열이랑 무한수열로 나눌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유한 무한으로 나눈 게 이제 소수에서 중학교 소수 배울 때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배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들은 뭐다? 뭔가 끝자리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져. 0.2 아니면 0.00012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진 애들이 유한소수고, 무한소수는 뭐다? 끝이 안 나지. 0점 하고 쭈쭈쭈 내려가는 애들. 무한하게, 그지? 이런 애들 무한소수라고. 아니면 집합에서도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이 있다, 그지? 그러니까 유한집합은 뭐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애들. 무한집합은 뭐다?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애들. 맞지? 이게 쓸 수 없는 애들. 그래서 무한개인, 마찬가지로 수열도 이 유한수열이랑 무한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항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첫 번째 항이 뭐고, 두 번째 항이 뭐고, 세 번째 항이 뭐고. 이렇게 있을 때 유한수열은 이 항을 셀 수 있는 애들. 뭐 만개면 만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셀 수 있으면 유한수열이야. 그럼 반대로 무한수열은 뭐란 얘기야? 항이 셀 수가 없지. 끝이 나, 안 나?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한수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결론적으로는 AN과 SN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 그지? 결론적으로는. 뭐 어쨌든 뭐 뒤에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점화식이나 증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결론적으로는 AN과 SN을 구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AN과 SN을 구해가지고, 내가 말했지. 유한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AN을 구해서 AN에서 SN을 구해낼 것이냐, 혹은 SN에서 어떻게 뭐다? AN을 구해낼 것이냐. 이 두 가지 개념이 일단 이 단원을 이루는 가장 주 개념이라 그랬다, 그지? 그래서 AN에서 AN을 구한 다음에 SN을 구하려면 여기서 뭘 이용해줘야 됐어? 시그마 이용해줘야 됐다, 그지? 시그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차 등비를 제외하면 SN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없다고. 그지? 없으니까 AN에 대한 규칙성으로 AN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SN을 구하는,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SN을 할 때 AN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SN을 할 때 AN을 구하는 방법. SN에다가 SN-SN-1 그렇지. 요거 빼가지고 AN 구한다고 했다, 그지? SN과 수식이 주어지면 AN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문제들이 당연히 많이 나오고, 그냥 주 개념이 이거고, 여기에서부터 사실 출발해서 좀 개념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됐지? 그러니까 유한수열에서는 당연히 AN과 SN을 구하는 게 중요해. 근데 무한수열은 당연히 뭐다? AN이랑 SN을 구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내가 유한수열에서 AN과 SN을 구하는 게 잘 안 돼 있어. 잘 안 돼 있으면 무한수열에서 당연히 뭐다?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잘 안 풀릴 거라고.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 단원을 좀 잘 하려면 뭐다? 수원에서 나오는 유한수열을 잘해야 돼. 방법이 있어. 이걸 못하면 무한수열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무한수열이 너무 어렵게 될 거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수원에서 유한수열이 좀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수원에 나오는 수열이 유한수열이라 생각하는데, 얘들이 잘 돼 있으면 무한수열에서는 일단 얘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새로 추가된 개념만 하면 된다고. 근데 새로 추가된 개념이 뭐랑 함수의 극한에 쓰는 거랑 사실 거의 똑같거든. 큰 차이가 없어.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이랑 유한수열만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이 단원이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유한수열, 수열을 배울 건데,
뭐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해가지고 가가지고 원래는 AN 여기서 이제 끝이 났잖아요. 유한수열에서는. 근데 무한수열은 여기서 끝나 안 끝나? 안 끝난다고. 그러니까 유한수열은 AN이 머리 예를 들어서 2N이다. 이거 딱 구하면 그냥 게임 셋이지. 왜? 그러면 A 천항은 뭐가 될 거고 2000이 될 거고 A 만항은 2만이 될 거고 맞잖아. A 153항은 두 배면 얼마지? 306항 이렇게 306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그지? 이제 이런 걸 구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안 끝나.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3이고 이 끝나? 안 끝나. 계속 가 끝이 안 난다고.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AN이랑 SN을 구하는 건 이미 할 줄 안단 말이야. 이미 수원을 배우고 넘어왔으니까 안다고 치자, 그지? 너희 뭐 그 정도는 하잖아, 그지? 그래서 안다고 치자. 이걸 할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AN하고 SN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여기서 안 끝나거든. 계속 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추론해야 되겠지. 말이 조금 어렵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추론해. 마지막 즈음에, 그러니까 내가 얘를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지막 즈음에 갔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말도 이상하다, 그지? 마지막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마지막이 없다고. 얘는 마지막이 없는 항이야. 무한수열인데 근데 얘가 어쨌든 아주 항이 커져가지고 막 엄청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예상을 못하면 안 되는구나. 아주 커져서 우리가 마지막쯤에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요것도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한 궁금함을 여기서 다루는 거야.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말이 좀 어렵다, 그지? 말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너희가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가졌다고 치자.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갔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 사장님이 너한테 얘기한 거야. 야, 여기서 너희가 조금만 고생하면 내가 나중에 네 직책 이렇게 딱딱딱 올려줘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네가 이 사장 자리도 주고 내가 또 회사를 하나 차릴 건데 그럼 그 회사를 사장 자리를 얘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 회사를 책임지고 예! 그리고 지금 내한테 인형 눈알 붙이는 거 시킨 거야. 내가 지금 그럼 인형 눈알 붙이면서 뭐 한 달에 한 150만 원 벌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어? 그래, 내가 지금은 인형 눈알 붙이고 있어. 내가 언젠가는 이 기업의 사장이 내가 열심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이제 또 다른 회사에 갔는데 인형 눈알 붙이고 있어. 150조. 나의 미래가 어두워.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떻게? 이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수열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계속 변해갈 거란 말이야. 물론 안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해갈 거야, 일반적으로. 이게 변해갔을 때 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가 n번째 항에 돼. 그럼 얘가 변해서 결국에는 얘가 어떤 형태의 숫자로 변해갈 것이냐. 요게 뭐다? 극한의 개념이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극한에 대한 개념, 꼭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이 극한에 대한 개념은 사실 현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너희가 막 이과생이니까 나중에 공대를 가가지고 뭐 너희가 공대를 갈지 목표가 공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대를 가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우주선을 쏴봐야 되겠다 했어. 너희가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 진짜. 그럼 우주선을 팡 쏴면 날아가. 당연히 우주선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1초 후에 어디 있고 2초 후에 어디 있고 3초 후에 어디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하지. 근데 우주선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야? 얘를 쐈을 때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잘못 쏘면 우주 못 벗어나고 그냥 추락할 수 있겠지. 근데 잘 쏘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너희의 목표가 난 안드로메다까지 보내겠다. 쐈는데 얘가 이제 화성을 지나서 어디론가 사라졌어. 궤도를 이탈해서 어디론가 사라졌어. 그런 것들은 뭐다? 뭘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밖에 추론할 수가 없다고. 그게 이제 극한의 개념이라는 걸 좀 알아놓으셔야겠지.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상당히 얘기 많이 하지만 이 극한의 개념이 조금 어렵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수학은 뭔가 항상 이건 이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야. 얘는 이렇게 되어갈 것이다가 되니까 얘는 이거다일 수도 있어. 물론 극한도 이거다 또 올 수 있지만 얘가 이걸로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변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추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자, 오늘 1교시인데 약간 오늘 수업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늘은 요것만 하면 돼. 물론 그거는 조금 더 나가겠지만 오늘은 요것만 하면 돼. 그래서 물론 너희는 재수생이긴 하지만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처음 극한 수업할 때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이런 얘기만 해. 이런 얘기만.
쓸데없는 얘기지. 자, 쓸데없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일단 수열들을 한번 볼게. 수열들을.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 3이고 네 번째 항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n번째 항 뭐가 될까? 당연히 얘는 n이 되겠지. 우리 an 구했다 그치? an 구하면 끝이야 사실. 그러니까 유한 수열에서는 an 구하면 끝이라고. 뭐 sn을 구하고 a는 구하면 그냥 게임 셋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추론해야 돼. 얘는 뭐가 돼? n 플러스 1 되겠지? 얘는 n 플러스 계속 커진다 그치? 숫자 계속 커져. 그럼 항이 계속 커지게 되면 이 값도 어떻게 될까? 계속 커지겠지. 그럼 얘가 계속 커진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표현을 수학자들끼리 정하기로 한 거야. 물론 너희 알지?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와? 요로 나온다 그지? 이거 뭐라고 하지? 무한대. 영어로는? 너희 다 아는 인피니트 알잖아. 그렇지. 그 뭐야? 노래. 어벤져스의 원앙 뭐야? 노래가 아니고 가수 중에도 있지. 그게 이제 무한대로 간다 그지? 무한대. 그 무한대는 일단 이 무한대라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무한대는 어떤 값이 아주 크다 뭐로도 쓸 수 있지만 단순히 그거에 대한 개념이야. 값이 아주 크다도 될 수 있는데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치? 이게 몸무게라면 상당히 슬픈 이야기지. 계속 커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어떤 값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 오늘 뭐 이상한 얘기 계속 떠든다 그치? 그래서 이게 상태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애들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오면 이거 약분하면 이건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물론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얘들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럼 이게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뭐다? 이 값이 뭐라고 추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좀 일단 기억해두자 알겠지? 상태라는 거. 그래서 봐봐.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지막 항이 아니야. 마지막 항은 없어. 근데 얘는 마지막 즈음에 있는 값일 거라고. 그러면 이거 다음에나 요거 앞에도 요거랑 값이 거의 어떨까? 비슷하겠지. 거의 똑같겠지. 요거 이해되지?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한 값을 가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 어떻게 적냐면 요렇게 적어. 자, 표현은 뭐다?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되는 거지. n이 무한대가 된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놈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값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n이 무한히 계속 커지고 있을 때, 그때 an은 어떤 값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기호로 적기로 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즈음에 있는 값을 적는 방법이 뭐다? 요거라고. 됐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어디로 가겠어? 얘도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때 이 무한대랑 이 무한대는 같은 무한대다, 다른 무한대다? 다른 무한대라는 거. 물론 뭐 값적으로는 뭐 얘가 1일 때 얘도 1이고 얘가 2일 때 얘도 2지만 알겠지? 값적으로는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지만.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보자. 자, 다음은 자, 그 다음 얘가 뭐 10이야. 첫 번째. 두 번째도 10이고 세 번째도 10이고 네 번째도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n번째도 얼마 되겠어? 10. 그럼 n 플러스 1도 10, n 플러스 2도 10, n 플러스 3도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간다? 10. 뭐 정확하게 하면 얘는 an이 10으로 가는 건 아니지. an은 그냥 10이지.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an은 그냥 10인데 적을 때는 뭐다? 통일해서 이렇게 적어준다고. 근데 이렇게 적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적는 것도 어때? 귀찮잖아. 뭐 맨날 이렇게 어떻게 적어? 그래서 이걸 좀 더 심플하게 적기 위해서 이제 적는 기호가 뭐다? 리미트지, 그지?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된다? 열받는 거 아니지? 1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당연히 이거 뭐다? 등호로 이용해 쓸 수 있겠다, 그지? 자, 속도를 좀 올려볼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 2분의 1, 세 번째 항 3분의 1, 네 번째 항 4분의 1 나왔다 치자. n번째 항 뭐 나와? 좋아. n분의 1. 그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1. 얘는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봐봐. 얘는 이렇게 적게 되면 일단 an은 무조건 양수 나온다, 그지? 음수 나올 수가 없지. 왜? 양수분의 1이고 양수분의 1이고 양수분의 1이니까 무조건 1이야. 근데 갈수록 값이 어떻게 돼? 얘는 an보다 an 플러스 1이 갈수록 어떻게 돼? 작아진다, 그지? 계속 작아지지, 값이. 근데 얘가 뭐다? 0보다는 크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마지막 즈음에 갈수록 0에 어떻게 된다? 아주 가까워진다, 그지? 그럼 얘는 마지막 즈음에 갔을 때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뭐다? 0에 아주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때 이거는 0이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0은 아니지만 0이 아주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이 아주 가까워진다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기호로 적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다? 0이다 이렇게 적는데 실제로 이게 등호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붙었을 땐 이 등호가 우리가 그동안에 쓰던 그냥 등호랑 뭐다? 살짝 다르다는 개념. 요런 개념이라는 거. AN이 0에 아주 가까이 간다고 할 때도 기호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적은 이 0 있잖아. 이 0. 뭐 이 0이랑 이 0이랑 똑같지. 이 0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0이 아니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0은 뭐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 값이 있긴 있는데 0이 아주 가까운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를 0이라고 하는 거 보통 뭐라고 한다? 그렇지. 무한소라고 한다, 그치? 무한소.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극한을 공부할 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0이냐 아니면 무한소냐, 그냥 0이라고 딱 적혀 있을 때 이놈을 뭐다? 이게 0인지 무한소인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무한소는 0하고 완전히 달라, 알겠지? 무한소는 0하고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극한 문제를 풀 때 0이 딱 나오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0인지 아니면 무한소인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해두자, 알겠지? 알겠지, 얘들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무한소의 개념이 나왔고, 이 무한소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등호로서 얘를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되게 편하지 않니? 네. 되게 편하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수학자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미안. 수학자들이 생각한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적으니까 되게 편하잖아. 그래서 뭐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니거든. 자,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 수는 a도 n도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수식적으로 맞는 기호는 아니야. 무한대로 가는 건 원래 등호를 붙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요거 적을 때 얘도 그냥 어떻게 적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뭐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적어준다고. 적은데 이 수식은 맞는 수식이다 사실은 아니다? 원래는 아니야. 무한대는 등호를 붙일 수가 없어 원래. 근데 우리가 그냥 어쨌든 우리는 고등부 수학만 일단 할 테니까 고등부 수학에서는 편의상 이제 an이 무한대로 가면 요렇게 이제 적어준다. 이것도 좀 기억해두자.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첫 번째 항은 이거고 두 번째 항은 이거고 세 번째 항은 이거고 네 번째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극한을 뭐다? 조금 더 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걸 극한을 수식적으로 좀 더 접근할 때 우리가 필요한 개념이 이제 이거지. 봐봐. 첫 번째 거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an을 구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 거. 그럼 an이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지? 그럼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자, 등호 틀린 식이라 그랬다, 그지? 원래는 등호 적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볼까?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구해야 되는데, 이때 an이 뭐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0이잖아. 그 말은 첫 번째 항도 10이고 두 번째 항도 10이고 세 번째 항도 10이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그 항이 뭐가 될 것이다? 10이 될 거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이 세 번째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적으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로 적을 수 있다? n분의 1로 적을 수 있겠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뭘로 적을 수 있어? 무한대분의 1꼴로 적을 수가 있겠다, 그지? 자, 이놈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요거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지? 무한대분의 1. 그러니까 이놈의 입장에서는 얘가 아주 큰,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애거든. 그런 입장에서 이건 뭐야? 거의 없는 값이나 다름없지. 그러니까 뭐다? 0이 아주 가까워진다. 자, 수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많이 쓴다, 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한대분의 상수. 자, 무한대분의 상수가 일어나면 얘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다? 0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 좀 기억하자. 자, 그때 이 0은 우리가 알고 있는 0이야 아니면 무한소야? 무한소라는 거 또 좀 기억해 두자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뭐 나중에 나올 텐데 그냥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설명해 줄게.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꼴 많이 나온다, 그지? 0분의 1 0분의 꼴 많이 나온다, 그지? 자, 이때 이 0은 우리가 알고 있는 0이야 아니면 무한소야? 그렇지, 무한소의 개념이라는 거. 왜? 분모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분모에 0을 적는 어떤 기호가 있다면 그거는 0이 아니라 뭐다? 무한소라는 거.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그렇지, 얘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안 돼. 이거 발산한다고 해야 돼. 왜냐면 얘는 양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거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뭐다? 발산,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일단 생각하자. 그럼 그 이유는 왜냐면 이게 2분의 1분의 1은 얼마야? 이거 분자분모에 2 곱하면 이게 얼마야? 2지. 10분의 1분의 1은 얼마야? 분자분모에 10 곱하면? 그러면 100분의 1분의 1은 얼마야? 100이지. 그러니까 분수꼴은 분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수 값은 어떻게 된다? 제대로 얘기했나? 분모가 작아질수록 분수값은 커지지. 그럼 얘는 분모가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어떻게 된다? 무지막지하게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 자체를 우리 무한소가 나오는 기준은 무한대분의 1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물론 이건 수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하면 무한대가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긴 해. 알겠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고 0분의 상수는 사실은 이거는 A의 부호도 중요하고 이 0도 무한소긴 무한소인데 플러스 부호냐 마이너스 부호냐 맞지? 이게 0에 가까운 그러니까 플러스 0에서 우극한이냐 0에서 좌극한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져.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뭐 한다? 발산한다는 거.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하는 형태라는 걸 좀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극한을 풀 때 얘를 뭘로 푼다? 수식으로 그냥 쭉 풀어줄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미리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앞으로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언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냥 풀겠다는 얘기다. 그치? 참고로 좀 알아줘. 알겠지? 그리고 적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다? 어려울 거라는 느낌이 좀 들지. 왜? 경우를 일단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경우 나누는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그냥 어려워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추론할 수 있겠다. 그치? 이해되지? 자, 하나씩 가볼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은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제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n번째 항은 뭐 될까? 1? 1?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몰라요. 그치, 이건 뭐다? 일반항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써야지. 마이너스 1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뭐다? 나눠야지. n이 뭐인 경우? 홀인 경우랑 n이 짝인 경우 나서 n이 홀이면 마이너스 1, n이 짝이면 1이라고 나눠야 되겠지. 그 너희가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n이 홀수면 나눌 때도 이렇게 한글로 안 적고 뭘로 적어야 되겠어? 2k 마이너스 1 이나 2k 플러스 1. 그다음에 얘는 n이 뭐다? 이렇게 정도는 또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그지? 뭐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지. 듣고 보니 쉬운 거다.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이런 애야. 그럼 그 다음 항도 사실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몰라. 왜냐면 얘가 홀인지 짝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몰라. 그럼 어쨌든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고. 그때 a는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네. 됐지? 이거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러면 an이 뭐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자, 선생님, 이거 A는 마이너스가 아니면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너희 친구 A라가 있는데 얘가 기분 좋을 때는 너무 잘해줘. 잘 챙겨주고, 그래, 밥은 챙겨 먹었니? 내 이거인데 이거 먹을래? 막 이래. 근데 지 기분 나쁠 때는 누구야? 그럼 바로 막 쌍욕하고 미쳤냐? 네가 왜 눈 깔아라 이 새끼 이런 애가 있어. 자, 걔는 성격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몰라요. 미친놈이지 그냥.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성격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것처럼 얘들이 두 개 값 혹은 세 개 값을 번갈아가면서 가진 애들은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떤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됐지? 그래서 이런 애들, 그럼 요런 애들 내가 적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극한에서 너희 알지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들이 어떤 값이 되거나 혹은 어떤 값에 가까이 가 한 개의 값을 가지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 수렴한다고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의 값이 거나 한 개의 값에 가까이 가는 값. 즉 수렴하는 애들이 아니면 무조건 뭐다? 발산이지.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이고 이렇게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발산이다. 그지? 물론 이런 놈은 발산 중에서도 뭐라 그래? 진동한다 그런다. 그지? 왔다 갔다 하는 놈이라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지? 왔다 갔다 하는 놈.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너희가 뭐 그동안 문제를 풀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야.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 기응, 니은, 디귿 나오면서. 아주 옛날 수능에는 나왔거든? 아주 옛날. 내 때도 안 나왔어. 아주 옛날에는 나왔던 문제거든. 근데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야, 너 이거 할 수 있냐? 하고 딱 내면 거의 다 틀릴 거야. 그럼 출제율은 높으냐? 안 높아. 왜냐면 얘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출제율 자체는 안 높지만 이 단원에서는 원래 그 개념이 제일 어려워. 애들이 항상 문제 풀 때 어려워하고. 딱 문제 보면 알아. 자, 다음 좀 옳은 거 골라라. 기응, 이응, 디귿 하고 막 수열 적어놓고 뭐 이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발레라고 그러지. 우리 문제를 잘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할 때 해설집 열받는 게 뭐냐면 해설집 딱 보면 발레 AN이 이거면 틀린다 하고 디귿 틀렸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런 류의 문제들을 너희가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그 발레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진동하는 형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약간 진동하는 형태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걔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는 내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더 보여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쭉 설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적은 거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겠어?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따져야 되겠지? 따지고 나서 발산하는 건 그냥 발산하면 끝. 근데 만약에 기흥, 니은, 티귿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왜 발상하는지를 너희가 어느 부분에서 찾아야 돼. 아, 이쯤에서 아마 얘는 발레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딱 찾아서 집어넣어 봤을 때 오케이, 얘는 틀렸구나. 그거까지 할 수 있으면 극한 공부 다 끝난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는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구모에도 아마 처음에 시험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러면 수능에서도 더더욱 준비할 필요가 없을 거고. 알겠지? 일단 만약에 구모에 나오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그때 내가 설명을 다시 할 건데 9월, 그러니까 9월 전에도 안 할 거고 9월에 안 나오면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그때 이런 진동한 형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로 해놓고, 자, 그러면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일 것이냐 당연히 찾아줘야 되겠지. 실제로 문제가 나온 건 어디서 많이 나온다? 요 형태. 수렴하는데 수렴값이 얼마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치? 자, 그래서 자, 일단 제일 기본 설명 다 했어. 생각보다 길었다, 그치?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까지가 딱 한 타임이거든. 시간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가 딱 한 타임이거든. 한 타임인데 수업을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이거야. 수열은 두 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게 지금까지 수업 끝이야. 두 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다? 유한수열과 무한수열로 나눌 수 있고, 얘는 어디에서 나왔던? 수원에서 나왔던 개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AN과 SN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적에서 배우는 무한은 뭐다? 두 가지 개념. 당연히 AN과 SN을 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문제는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개념이 추가가 돼. 이 두 가지 개념이 추가가 되고, 이 단원, 이 개념이 뭐다? 수열의 극한이고, 요 단원이 뭐다? 급수가 되는 거지. 됐지? 이제 내가 이제 발단을 한 거야. 발단. 우리 드라마 소설이나 드라마를 볼 때도 처음에 발단 인물 설명해줘야 되잖아. 이제 설명 딱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네, 그치? 저 되겠지? 요거 할 거란 얘기야,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해볼까? 잠깐 뭐 쉬어야 되니? 쉴까요? 아니, 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쉽시다. 한 3분만 쉬었다 할까? 네. 3분만 쉬었다 하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할 텐데, 일단 한 개를 내가 아까 좀 빼먹었다, 그지? 뭐 빼먹었냐면 음의 무한대. 뭐 알고 있겠지만 어떤 수가인데 얘가 계속 작아져. 너무 일씩 작아지면 좀 그러니까 너희를 너무 무시하는 거니까 이씩 작아지는 걸로 한번 적어보자. 그럼 얘가 값이 계속 작아지지. 그럼 얘가 마지막 줌에 갔을 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마지막 줌에 갔을 때 얘는 아주 작아지는 값이 되겠다, 그지? 하지만 내가 말했지만 이건 뭐다? 마지막 항이 아니라고, 이건. 마지막 즈음에 있는 항이 이 다음 항도 있을 거고 이 다음 항도 계속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쯤에 갔을 땐 얘가 어떤 값이 되겠다? 아주 작아지는, 계속해서 작아지는 이런 값이 되겠지. 그래서 뭐다? 얘를 이렇게 적어주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준다? 마이너스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라고 읽어준다는 거. 그래서 뭐 요거는 계속 커진다는 얘기고, 얘는 계속 작아진다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걸 좀 기억해두자, 알겠지? 요거 하나 설명 안 했고. 자, 그럼 넘어갈게. 자, 얘기했지만 주저리 앞부분을 많이 얘기했지만 미적분을 배우는 너희들한테 사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안 되긴 해. 왜냐면 너희가 이미 뭘 하고 왔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럼 일단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의 차이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게 큰 차이가 없어. 우리가 두 가지니까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을 배우잖아. 이 두 개가 뭐다? 큰 차이가 없다고. 근데 얘가 좀 더 쉬워. 왜냐면 얘는 AN을 가지고 할 건데 이 N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뭐다? N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냐면 자연수밖에 못 넣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작은 값이 정해져 있어. 제일 작은 값이.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N이 1이잖아. 그럼 1 다음이 2인데 1하고 2 사이에 사이 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n이 1로 갈 때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다고. n이 1로 갈 수가 없거든. n은 1 아니면 없어. 1하고 2 사이에 값이 없다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n이 무한대로 갈 때밖에 물어볼 수가 없지. 근데 함수의 극한은 함수가 fx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뭐야? 실수 전체지. 그러니까 얘는 뭘 물어볼 수 있다? n이 무한대로 갈 수, 이거 a는 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지. 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물을 수 있다, 그지? 그리고 뭐다? x가 특정값 a로 갈 때도 물어볼 수 있다, 그지? 그럼 특정값 a로 가려고 보니까, 아니 무한대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왼쪽으로 끝까지 가는 건데 a로 가는 거는 어떤 특정값 a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서?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겠네? 이 왼쪽에서 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자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걸 뭐라 그래? 우극한. 그러니까 이걸 할 때도 뭐다? 자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했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뭘 좀 더 많이 물어본다? 얘를 좀 더 많이 물어봤지. x가 a라고 할 때. 근데 이제부터 수열의 극한에서는 뭐다?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 물론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물어볼 수 있어. 물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다? 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얘는 치환해서 이걸로 바꿔서 풀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다? 이거라고. 요거의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보다는 따져야 될 게 뭐다? 훨씬 작지. 일단 이해되지? 특정 값으로 가는 게 없다는 거. 함수 값으로 가는 게 없다는 거. 그럼 이제 일단 이제 극한이 이런 거구나 하면 맨 처음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게 뭐야? 극한의 성질이다, 그치? 자, 극한의 성질은 이제 여기서 이제 5가지 성질인데 굳이 뭐 5개 성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일단 이 AN이랑 BN이 자, 수열이니까 원래는 집합 표시해줘야 되지. 얘가 수렴할 때 라는 조건이 있다, 그지? 자, 요거랑 같은 말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니까 어떤 값이 되거나 어떤 값에 가까이 가겠지. 그걸 알파라고 할게. 이거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다. 자,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이 일단 같은 표현이야.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 자, 그럼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가 c를 곱해. 상수를 곱했다고. 그럼 이 상수는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지? 함수의 극한에서 뭐다? c 곱하기 fx 있으면 c 앞으로 빼낼 수 있다. 똑같은 성질이다, 그지? 그 다음에 이 극한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an 플러스 b는 있다.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 그치? 그럼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도 뺄셈에 대해서도 분배 법칙이 가능하겠다, 그지? 근데 이건 정말 특이한 성질이지.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an 곱하기 bn 이제 두 개의 수열이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이 곱셈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하다?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중에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가능한 수식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수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4인데 이거 계산해 분배 법칙에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야 하네. 바로 틀린다 이거, 그지? 이거 처음에 이제 뭐다? 중학교 때 분배 법칙 배울 때 초딩들 겁나 틀리는 문제지. 알겠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분배 법칙 안 된단 말이야 이거. 그지? 근데 얘는 뭐다? 이 곱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적을게. 리미트 bn 요렇게 이제 계산해도 가능하다는 거. 그럼 곱셈이 되니까 당연히 뭐도 되겠어? 나눗셈도 된다, 그지?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bn분의 an이 있으면 얘를 뭘로 계산해도 된다?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 요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설명하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수투에서도 배웠지만 극한이 뭐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극한이 뭐랑 시그마랑 같이 나오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엄청 많이 나와. 물론 수투에서 나왔지만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 얘가 나오면 리미트랑 시그마의 성질이 다르잖아. 리미트는 뭐다? 수렴하는 경우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전부 분배 법칙이 가능해. 하지만 시그마는 뭐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가능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가능하잖아. 근데 이게 같이 쓰니까 애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알겠지? 분명히 달라. 얘 두 개의 성질은.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분배 법칙 가능하고 리미트는 뭐에 대해서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전부 분배 법칙 가능하다는 걸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는 그럼 편하게 쓰면 되는구나 에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아주 강력한 전제 조건이 있지. 뭐다? 항상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분배 법칙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 얘는 언제만 가능하다고? 얘들이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가능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다? 기응, 니은, 디귿 문제 나올 수 있겠지. 문제에서 뭐다? 얘들이 수렴한다는 조건을 안 줘. 그래 놓고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가능한 식을 줬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틀린다는 걸 할 수 있다고. 아직은 조금 더 설명하겠으니까 나중에 문제에서 조금 더 보여주도록 할게. 알겠지? 봐봐. 이 조건이 아니라면 이 4개의 성질은 뭐다? 다 틀렸다고. 알겠지? 그리고 이게 성질인데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거는 고등부 과정에서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대학에서 수학과 관련한 대학을 간다면 그때 배우도록 해.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 일단 이거는 그냥 증명할 수 없고, 이거는 우리가 수렴할 때 요것이 성립한다고 우리가 뭐다? 인정하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요거.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수렴하는 경우에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뭐다? 분배 법칙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두자겠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봐봐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사칙연산이잖아. 사칙연산에 대해서 수렴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분배법칙 할 수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러면 매 순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사칙연산 할 때는 뭐 해줘야 된다?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오케이 수렴하네. 그 다음 분배법칙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그 과정이 뭐야? 너무 길고 귀찮지.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너희가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 아마 그 스튜던트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은 내가 저번에 한번 설명 들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뭐냐면 요 두 개.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가 수렴한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요 놈도 수렴한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요 놈도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수렴하게 돼 있다. 수업 들었던 기억나지? 자, 덧셈에 대해서 전체가 수렴해.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해. 전체가 수렴하고 나머지 하나도 수렴해. 아니, 전체가 수렴하고 이놈도 수렴해.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수렴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럼 너희가 이걸 외우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바로 뭐 해버리면 된다? 분배법칙에서 해버리면 되겠지. 알겠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건 무조건 되거든. 야, 증명은 지금 해줄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지? 내가 자 증명은 여기다 할게. an 플러스 bn을 내가 cn으로 놓을게.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가 된다, 그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cn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다, 그치? 이게 cn이 됐으니까 나는 뭘 구할 거다? bn을 구할 거라고. bn은 뭐가 돼? an 플러스 bn이 cn이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bn은 cn 마이너스 an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나는 이제 뭘 구할 거다? a 한번 구해보자. bn 구해보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이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cn 마이너스 an이랑 같지? 자, 이놈 수렴하나? 네. 수렴한다, 그지? 여기 적혀있지, 그지? 얘 수렴하니? 네. 수렴한다, 여기 적혀있다. 이거 문제에서 준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분배법칙 가능하겠네? 그럼 분배법칙 하면 이 식이 뭘로 바뀌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그럼 cn은 뭐가 되고? 베타가 되고 an은 알파가 된다, 그지? 그럼 상수 빼기 상수네? 그러니까 얘도 상수가 되겠지.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상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 한다는 얘기다? 수렴한다는 얘기다. 자, 다시 얘기할게. 덧셈에 대해서 증명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덧셈에 대해서 전체가 수렴해.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수렴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수렴하게 돼 있다. 그럼 덧셈에 대해서 되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 되겠어? 뺄셈에 대해서도 되겠지? 증명은 이거 빼기해서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서 계산해주면 바로 증명 나오겠다, 그치? 야, 증명 똑같다는 거 좀 기억해두자, 그치? 그럼 얘는 수렴해. 그럼 하나 더.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해. 이번에 뭐 해야 되겠어, 그러면? 사칙연산 해야 되니까. 곱하기 해야 되겠지?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대. 베타로 수렴한다 치자.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수렴할까 수렴하지 않을까? 수렴한다. 수렴한다 하면 얘는 틀린다. 틀려. 그러니까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전체가 수렴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어.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전체가 수렴하잖아.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수렴하잖아. 그때 나머지 하나가 수렴한다고 하면 이건 뭐가 된다? 틀린다고. 그럼 역시나 여기서도 뭐다? 기응, 니은, 디귿 문제 내기 상당히 좋지. 알겠지?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그지? 물론 뭐 너희가 당연히 이걸 외우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거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똑같아. 자, 여기에서 an 곱하기 bn을 내가 cn으로 둘게. 됐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가 되고, 자, 이거 cn으로 바꿨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베타가 되겠다, 그치? 자, 나는 뭘 구해야 된다? b인 구해야 되잖아. b는 이거 여기다 나눠야 되잖아. 뭐분의 뭐 an분의 cn이 나온다, 그치?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cn 이거 이제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얘 수렴하니? an? 수렴하지 않니? 얘 수렴하니? 수렴하지. 그럼 이거 분배법칙 돼, 안 돼? 된다, 그치? 그럼 얘는 뭘로 바뀌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으로 바뀌게 되겠다, 그치? a는 얼마였지? 알파. cn은 얼마였지? 베타. 그러면 상수분의 상수다, 그치? 그럼 얘 수렴해야 되잖아, 상수분의 상수니까. 상수분의 상수는 당연히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수렴 안 해 근데? 아, 네. 왜? 그 리미트 A 0으로 가시죠. 그렇지. 알파가 0일 수 있지. 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게 알파가 뭐다?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게 아니야. 이 알파는 지금 0이 된다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놈이 0에 가까워지는 값이라면 얘가 0분의 상수가 되잖아. 뭐 할 수 있어? 발산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이놈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의 조건이 추가가 돼. 자, 이게 1번 조건, 2번 조건인데 3번 조건이 추가돼. 뭐? 알파가 0이 아니래. 이 조건이 붙으면 얘는 뭐 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어. 자, 증명 끝났지?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 좀 기억해. 이 두 개는 좀 기억해놔야 돼. 이건 기억해야 되는데 봐봐. 이거 좀 지울게. 그러니까 발레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에서 봐봐. 이거 똑같은 문제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대.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수렴한다.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너희가 이 생각할 수 있다고. 둘이를 곱했는데, 자 봐봐. 둘이를 곱했는데 수렴해. 그럼 우리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아주 강력한 전제가 있다 그랬지. 뭐, 두 개가 뭐 해야 된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봐봐. 얘는 수렴하는데 얘가 수렴을 안 하잖아. 아, 얘는 지금 수렴하지. 근데 얘가 수렴하는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발레는 항상 어디서 나오게 돼 있다? 얘가 수렴하지 않는 데서 발레가 나와. 그러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발산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발산하는 것 중에 하나 적자. 무한대로 간다고 해보지 뭐. 그럼 무한대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는데 수렴할 수 있나? 없다고? 한참 멀었구만. 부정형.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배우잖아. 나중에 물론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야. 우리 부정형 4개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또 0분의 0꼴. 또 0 곱하기 무한대. 물론 이때 0은 무한소지, 그지? 이거 수태에서 배우고 오잖아. 부정형이라는 게 뭐다? 열린 결말이라고. 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하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려면 얘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무한대면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지. 그럼 B는 뭐다?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발레가 나올 거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지금 뭐 나중에 좀 설명하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기흥, 니은, 디귿이 옳다, 그르다를 딸 때 발레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부정형이랑 진동형이야. 두 가지에서 보통 나와. 알겠지?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놓자, 알겠지? 자, 요거. 그리고 이거 두 개 좀 외워줘, 얘들아. 덧셈에 대해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덧셈 뺄셈 같이 가는 거니까 덧셈에 대해서 전체가 수렴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수렴한다. 하지만 곱셈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가 전체가 수렴할 때 둘 중에 하나 수렴한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수렴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요 경우 때문에. 물론 이 경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이 경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알겠지?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 기본 성질을 좀 설명을 했고, 좀 지워도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데, 자, 극한값을 이제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형태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다? 이 극한의 부정형이 나온다, 그지? 좀 전에 뭐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이 부정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앞에 나오는 이 부정, 이거 의미가 뭐야? 이게 not이나 네거티브의 의미인가? 아니라 그랬지. 우리가 고등부에서 쓰는 부정의 개념은 두 개로 써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정하다. 그러니까 not이나 네거티브로 쓰이는 건 어디서만 쓰여? 명제에서만 쓰인다, 그지? 근데 명제는 어차피 우리 출제 범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마 notP나 notQ 같은 어떤 명제에서 쓰던 그런 기호가 안 나올 거야. 그걸 제외하면 우리가 쓰는 부정은 뭘 의미한다? 정할 수 없다. 왜 정할 수 없는 거야?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갈 때 뭐 an 더하기 bn이 있거나 an 곱하기 bn이 있을 때 결과만 적어볼게.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어떤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대에다 어떤 값을 더해. 이거 어디로 가? 무조건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상수하면 무조건 무한대다, 그지? 물론 이거 등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무한대에다 어떤 상수를 빼. 이거 무조건 어디로 가? 그러면 이건 뭐다? 우리가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선생님, 무한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 어쨌든 얘가 계속 커지는 값이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그러면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하면 얘 어디로 갈까? 당연히 무한대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부정형이 아니라고. 얘는 그냥 뭐다? 커짐. 그거 끝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무한대에다 내가 무한대를 빼. 여기다 적을까? 무한대에다 내가 무한대를 빼. B 어디로 있는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른다고. 물론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 배운 거다, 그지? 함수의 극한에서 하고 넘은 거야.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얘들의 클래스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얘들 클래스 차이. 같은 무한대인데 앞에 놈이 왼쪽에 있는 놈이 클래스가 훨씬 큰 무한대야. 알겠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게 돼 있다? 무한대로 가게 되겠지. 근데 뒤에 있는 놈이 클래스가 훨씬 커. 그럼 얘 입장에서 얘는 뭐야? 이거 너도 무한대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자가 있는데 막 중국의 부자도 있잖아. 막 세계 갑부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부자랑 세계 갑부랑 비교하면 돈 누가 많겠어? 세계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부자도 우와 집이 20억이야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뭐 전 세계 주식 부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다? 20억? 20억 전재산 뭐 100억이야 뭐 이러면 뭐 그냥 뭐 그럴 거 아니야. 클래스가 있다고. 얘들도 클래스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클래스가 높은 입장에서 얘는 뭐다? 별거 아니라고. 얘가 클래스가 높으면 얘 입장에서 뭐가 된다? 얘가 훨씬 크니까 마이너스 뭐가 나오고 있지. 근데 둘이의 등급이 비슷하다면 얘는 뭐다?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골치 아픈 거야. 이게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만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결과값이 어떻다? 너무 많다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정행위로 한다는 거다. 그치? 마찬가지로 아까 했네. 무한대분의 상수.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그지? 그러면 A분의 무한대. 물론 이때 A는 0이 될 수 없겠지. 분모에 적은 거니까. 그럼 이거 어디로 가? A의 부호에 따라 다르겠지. A가 양이냐? A가 음이냐? 0은 될 수 없고. A가 양이라면 무한대, A가 음이라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야, 너 발산하잖아. 꺼져.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됐지? 근데 뭐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골치 아프지, 이것도. 그래서 얘는 뭐다? 분자가 이제 클래스가 높으면 얘는 어디로? 무한대로 갈 거고. 분모가 클래스 높으면 0으로 갈 거고, 비슷하다면 수렴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뭐다? 부정형이라는 거. 그래서 함수에서 4개를 배웠다. 그치? 뭘 배웠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그 다음 뭐? 0 곱하기 0보다 0부터 적자. 0분의 0꼴이랑 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줬다. 그치? 됐지? 그래서 좀 지우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2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무한소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2가지가 일단 기본 설명이고, 근데 어차피 너희가 함수의 연속을 배웠으니까 얘들이 뭐 할 수도 있겠다?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이 2개는 뭐의 개념이다? 함수의 극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보다 여전히 뭐다? 할 게 별로 없지. 이해되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얘들아? 그렇지. 이거 최고창 뭐 개수로 보면 되겠지. 그냥 최고창만 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더 치자.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뭐다? 최고차라는 얘기는 얘가 뭐가 중요하다? 차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n이랑 n제곱이 나오는데 n이랑 n제곱을 비교해보니까 내가 n에 1 넣어봐. 얘 1이고 얘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n에 2 넣어봐. 얘 이거 얘 얼마 돼? 4되지. n에 10 넣어봐. 얘 10이고 얘 얼마 되는데? 100 된다. 그지? n에 100, 그러니까 10의 세제곱 넣어봐. 얘는 10의 세제곱인데 얘는 10의 6승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 둘의 차이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진다. 그지? 근데 n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갈 건데, 얘가 얘보다 압도적으로 어떻게 된다? 말도 안 되게끔 뭐다? 차이가 나겠다. 그지? 그 뭐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해축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이 신계와 인간계 뭐 이렇게 나누면 그런 클래스 차이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얘랑. 그러니까 얘들 같은 무한대로 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는 뭐다? 상수나 다름이 없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는 걸 할 수 있다? 0으로 간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정확한 풀이는 뭐 해주면 된다? 분자 분모를, 아니 뭐야 여기다 가고 있어. 최고차로 나눠준다. 그치?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곱해주면, 이제 원래 풀이는 이렇다는 얘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배법칙에 촥촥 분배법칙이면 1 플러스 n제곱분의 1 분의, 이거 약분하면 n분의 2가 되겠다. 그치? 자, n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2네.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로 간다고? 0으로. 무한대분의 1이네. 무한대분의 1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1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냥 뭐다? 차수만 비교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하나 더.
이번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분의 n제곱, n세제곱 아까 플러스 2n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n 무한대로 가면 얘 3차야. 얘 1차라고. 얘 3차 이상에 얘나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신경 필요 없다고. 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얘는 뭐랑 똑같다? 얘 입장에서는 상수랑 똑같다고. 됐지? 그러면 얘는 어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있어? 무한대.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틀려. 얘가 상수라고 했지. 뭘 챙겨야 된다? 부호 챙겨야 돼. 부호. 그래서 얘는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자. 알겠지?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차수가 같은 경우 문제는 뭐다? 항상 차수가 같은 경우 나온다. 그지?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도 신경 써야 되지. 왜? 첫 페이지에 나오거든. 1, 2, 3, 4 정말 틀리기도 힘든 문제들 거기에 나온단 말이야. 2n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n이 무한대로 가잖아. 얘가 2차고 얘가 1차지. 얘가 2차고 얘가 상수니까 2차 입장에서는 얘들은 뭐다? 상수랑 다름이 없다고. 그럼 남는 건 뭐 남아? n제곱분의 2n제곱만 남겠지? 답은 얼마?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된다는 거. 최고차만 남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최고차만 봐주면 된다는 거. 근데 이 최고차만 봐주면 되는 거는 사실은 뭐다? 함수의 극한 문제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등비 수열의 극한이 있거든. 거기서는 얘들이 차수를 가진 애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등비, 그러니까 거듭제곱꼴로 나와. 등비 수열로 나와. 등비 수열. 그때는 밑을 보고 비교해야 되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해 줄게. 오늘 저녁에 좀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다. 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역시나 얘는 뭐 보면 된다? 얘는 항상 뭐 끼우고 나와? 루트 끼우고 나오지.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된다? 유리화시켜서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 그지? 자, 이게 이제 문제풀이법이고 그냥 한번 보자.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오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3n 이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잖아. 얘도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지? 근데 차수가 누가 커? 얘가 크잖아. 얘 입장에서 얘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됐지? 물론 얘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정확한 증명은 최고차로 묶어내. 자, 얘 n제곱이랑 얘 1차니까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겠다. 그지? 묶어내면 얘는 1, 얘는 n분의 3이 되겠다. 그지? n제곱으로 묶어내면 n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n 무한대로 보면 얘는 1이고 무한대로 보면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그지? 그러면 1이랑 무한대로 곱해야 되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걸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어떻게? 차수만 그냥 보면 된다고. 차수만. 자, 함수의 극한에서도 하던 거다.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루트 n 마이너스 2n에 2n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사실은 얘는 1차잖아. 얘는 뭐라고 봐야 돼? 2분의 그렇지. 막 2분의 1차라는 용어는 없지만 역시 n의 2분의 1승이니까 어쨌든 차수가 이거보다 뭐하다? 작다는 걸 수 있지. 그럼 얘는 의미가 없다고. 상수랑 다름없다고.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는 걸 수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것만 보여준 거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 우리가 나오는 건 맨날 뭐 나와? 루트 딱 끼워가지고 그래 자주 봤을 거야.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n제곱 플러스 3 요런 거. 자,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자, 얘는 n제곱이잖아. 루트 안에 들어있잖아. n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있으면 얘는 사실 몇 차로 봐야 돼? 1차로 봐야 된다. 그지? 그리고 원래 나올 때는 절대값 끼고 나와야 되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무조건 양수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지? 무한대는 양수니까. 자, 그래서 얘는 1차고 얘도 1차인데 최고차가 1차 빼기 1차니까 얘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뭐 알다시피 부정형은 정할 수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계산을 해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 됐지?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뭐 해주자? 유리해주면 되겠네. 얘랑 똑같으면서 부호만 다른 놈을 분자분모에 곱해주자고. 곱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3분의 자, 분자분모 곱하면 이거 합차니까 뭘로 바뀌어? 제곱차로 바뀌겠지?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n제곱 플러스 3이 되니까 n제곱 날아가고 뭐만 남는다? 2n 마이너스 4 얘만 이제 남는다는 걸 수 있다고. 자, 적고 보니까 n 무한대로 가지? 분모 보자.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 그지? 자, n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거니까 다시 몇 번 풀이로 가? 1번 풀이로 가네. 그럼 역시나 분자분모에 뭐만 남기면 된다? 최고차만 남기면 된다고. 그럼 분자 최고차 몇 차야? 1차 필요 없지? 분모 최고차 이거 필요 없지? 얘 1차 맞네 그지? 이거 필요 없지? 얘 1차 맞네 그지? 그럼 얘는 n 플러스 n만 남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얼마? 1이라는 갈 수 있다고. 근데 간혹 학생들 중에 공부 똑바로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경우 있거든. 문제 이렇게 주면 유리화시켜서 잘 풀거든.
근데 처음부터 문제를 이렇게 주잖아. 루트 나오네? 뭐하고 앉아있다? 유리화를 해, 여기서. 이거 유리하면 이 식이 다시 나오거든? 그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어. 그럼 다시 유리화를 해. 다시,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자, 봐봐. 다시 할게. 얘는 유리화 문제가 아니다. 유리화 문제가 아니야. 얘는 왜 유리화를 해야 되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유리화를 한 거야.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럼 이 문제는 뭐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얘는 뭐다? 최후차만 보면 된다고.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